올해 반도체 업황 한마디로 표현하면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돌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이야기 계속 나와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좋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엔비디아와 함께 했던 종목들은 주가가 괜찮았고요. 엔비디아와 함께 하지 못했던 종목들은 반대로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시장의 주목을 좀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컨설팅의 김준호 부장님을 모시고 최근 반도체 업황과 빅테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정말 반도체로 뜨거운 해입니다. 네. 반도체 모든 언론부터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모든 곳을 반도체가 도배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업황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반도체 업황 한마디로 표현하면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돌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엔비디아의 어떤 시가총액 히스토리를 좀 간단히 읊어드리면 2023년 5월에 반도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 2024년 2월에 2조 달러 돌파.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24년 6월 19일에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좀 주목할 만한 게 이제 기업 가치 속도가 이제 붙어가는 속도인데 사실 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이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지금은 물론 잠깐 3조 달러를 하회하긴 했지만 엔비디아까지 이제 치면은 총 3개의 기업이 있는데 각각의 기업들이 사실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애플이 719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650일이 걸렸는데 엔비디아가 66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딱 3달 만에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가 돌파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잠깐이긴 하지만 1위 자리에 좀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사실 시가총액 1위 자리가 몇 번 바뀌었어요. 애플이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였다가 엔비디아였다가 지금은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투자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형주들은 시장 상황이 좀 맞으면 시가총액 1위 한 번쯤은 하나 보다 약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927년 이후에 미국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를 딱 한 번이라도 해본 기업이 엔비디아 포함해서 1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 자체로 되게 좀 대단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도체 업황을 조금 더 들어가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반도체 이야기 계속 나와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좋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반도체 대표 지수라고 하면 저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꼽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0종목들의 연초 이후에 이제 주가 상승률을 그냥 산술 평균해 보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S&P 500이 올해 한 14% 정도 올랐으니까 물론 이제 S&P 500보다는 조금 좋긴 한데 월등하다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좀 미진한 숫자이죠. 그리고 사실은 30종목 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목들도 8종목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 반도체가 다 좋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이루어졌다. 주가 차별화가 만들어진 원인은 결국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엔비디아와 함께 했던 종목들은 주가가 괜찮았고요. 엔비디아와 함께 하지 못했던 종목들은 반대로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조금 예시를 몇 가지 좀 들어드리면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팹리스잖아요. 근데 팹리스가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그 반도체를 만드는 건 파운드리가 만드는데 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은 100% TSMC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TSMC 주가는 연초 이후에 순항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TSMC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들은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연초 이후에 좀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멀리서 찾지 않고 국내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사실은 그런 경우. 이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이제 HBM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HBM 그러니까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에는
유일하게 SK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갑니다. 사실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은 아직 엔비디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주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처럼 올해는 어떤 엔비디아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없었느냐가 어떤 반도체의 어떤 성과를 좀 갈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에 올라탔느냐, 올라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나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이 엔비디아와 관계가 있어야 주가가 오른 세였고요. 아니었으면 그냥 그저 그랬던 장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쭤를 봐야 되는데, 네, 맞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정말 강세입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엔비디아 주가 시가총액 이야기하셨으니까 시가총액 이전에 엔비디아가 이제 현재 업계에서 이 정도로 압도적인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진짜 맞느냐라는 데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압도적인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AI 반도체 칩 시장의 80%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경쟁사들이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다. 혹은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이제 만들면 엔비디아의 독점이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물론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는 사실 좀 어려움.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현실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독점력은 견조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실적을 발표를 하면 우리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하나 더 꼭 보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의 매출총 이익률을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매출총 이익률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78%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7,800원을 남기는 회사가 지금의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일반 제조업체들보다는 이 매출총 이익률이 조금 높게 나와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과 비교해서도 매출총 이익률이 좀 월등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경쟁업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 AMD 같은 경우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매출총 이익률이 46.7%거든요. 그러니까 월등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엔비디아가 제시한 2분기 매출총 이익률 가이던스도 한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매출총 이익률이 좀 유지가 될 거다, 전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숫자만 말씀드리면 좀 체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매출총 이익률이 78%인 기업이 놓여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에 수요는 넘쳐요. 근데 공급은 제한적이죠. 근데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내가 만든 물건을 서로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경제적 해자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가격 결정권이라는 건데, 이 강력한 가격 결정권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매출총 이익률 78%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의 우려대로 빅테크들의 추격 혹은 경쟁사들의 추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어떤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릴 것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절대 매출총 이익률 78%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조금 의심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실 때 엔비디아의 매출총 이익률이 이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눈여겨보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출 총 이익률 78%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내 물건 나만 만든다 이에 기반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도 여러 군데에서 다른 곳도 칩을 만들 거다, 곧 만들 거다 해서 이제 헷갈리는 거지. 사실은 독점적인 구조로 자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이 주가 이제 흐름을 보면 이제 파죽지세로 말씀하신 것처럼 2조 달러에 3조 달러 돌파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달성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금방 이제 주가가 더 이제 갈 것 같은 분위기에서 딱 이제 액면 분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5달러를 찍은 다음에는 이제 좀 최근 며칠, 저희 오늘 이제
촬영일이 6월 25일인데 최근 한 2, 3일 동안은 이제 약간 살짝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주가 모멘텀이 있을지요? 일단은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좀 뉴스를 찾아봤는데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굳이 주가 하락의 이유를 찾자면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밖에는 지금 해석은 안 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엔비디아의 지금 PER이 향후 12개월 예상 EPS 기준으로 지금 조정받기 이전에 47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5배 정도 되는데 엔비디아의 과거 5년 평균이 한 40배 정도니까 사실은 조금은 뭐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들 그리고 어떤 PER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수준이다. 뭐 그로 인해서 어떤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먼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엔비디아를 좀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엔비디아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게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AI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성장 추이를 계속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성장이 조금 시장의 예상치보다 둔화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어떤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어떠한 AI 산업 전반의 어떤 성장의 바로미터처럼 지금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AI 모멘텀으로 올라간 다른 종목들도 사실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는 그러한 징후는 보이지는 않고 있다. 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부문 실적의 45%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구글 알파벳 이런 빅테크들로부터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젠슨 왕의 실적 발표 현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구매하고자 하는 투자 주체가 워낙 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를수록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40% 이상이면 사실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어떤 AI 관련 자본 지출을 줄였다. 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구매를 줄일 계획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분명히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그러한 징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빅테크가 AI 사업을 더 확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야 뭔가 뭐 대외적인 악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아직 악재라고 볼 만한 건 없고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뭐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타자가 누구냐, 반도체 다음 타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딱 그 한 종목만 꼽으면 뭐가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AMD, 인텔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종목들, 기업들이 이제 조금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에는 온 디바이스 AI가 어떤 시장의 주목을 좀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의 연장선에서 지금 온 디바이스 AI 관련한 반도체 관련 종목이 퀄컴 그리고 암 이 두 종목이 조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뭐 AI 관련 뉴스를 계속 좀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AI PC가 좀 잇따라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코팔러 PC도 그렇고 삼성도 얼마 전에 갤럭시북 엣지라는 이름으로 AI PC를 출시를 했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의 어떤 윈도우 기반의 이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CPU가 인텔이나 AMD께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AI PC들 보면 CPU가요, 윈도우나 AMD가 아니라 퀄컴의 스냅드래곤 X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제 IT 기기에 조금 이제 밝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스마트폰 AP,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CPU에만 사용되는 게 퀄컴의 스냅드래곤인데 이게 이제 AI PC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기반의 PC가 이제는 AMD나 인텔의 CPU가 아니라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사용됨으로써 어떤 모바일 시장이 좀 제한적이었던 퀄컴은 이제 AI PC라는 시장이 열리면서 또 한 번의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퀄컴 주가가 좀 괜찮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이 온디바이스 AI, 퀄컴 이 연장선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암이란 종목입니다. 뭐 암은 뭐 다들 많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불리거든요. 이제 팹리스가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제 회사들을 저희는 팹리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팹리스의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 그냥 백지에다가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가 좀 짜여져 있는 설계도에다가 덧대어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본적인 설계도를 제공하는 회사가 암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도체들이 암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모바일 AP의 99%는 이제 암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의 폰은 물론이고 애플도 사실은 암의 아키텍처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앞에서 퀄컴의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바일 AP 시장의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로열티가 발생하긴 하는데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은 좀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이라서 뭐 엄청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PC에도 이제 ARM의 아키텍처 기반의 이제 CPU가 사용되고 그리고 서버 시장에도 ARM의 반도체가 또 사용되고 이러니까 ARM한테는 이 또 AI가 또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또 다른 시장이 또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대만 컴퓨텍스가 있었던 거 다들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ARM CEO의 르네아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년 말까지 전 세계에 1000억 개 이상의 ARM 기반의 디바이스가 이제 준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게 윈도우 PC 시장 점유율 50%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뭐 CEO로서 포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 그럼 인텔과 AMD한테는 진짜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 ARM은 진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인텔 주가 상당히 부진하고 AMD도 지금 거의 보합에 있거든요.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림으로써 사실 시장은 인텔이나 AMD보다는 좀 ARM한테 좀 긍정적인 어떤 이런 좀 미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